여기 독일 베를린 대학의 한강이시란 유학생으로 보이는 두 여학생이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속국이었으면서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나대는 거죠? 한 여학생이 강하게 말합니다. 다른 여학생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그 말을 반박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두 학생은 강의실에서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잠시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온 이사벨라입니다. 제가 베를린 국제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오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브라질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3학년 학생이에요. 어릴 때부터 다른 나라의 문화와 언어에 관심이 많았죠. 특히 유럽의 역사와 문화에 푹 빠져 독일로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제 고향 상파울루는 브라질 최대의 도시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에요. 저는 이탈리아계 어머니와 포르투갈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다문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가족은 중산층이었지만 부모님은 항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영어와 스페인어를 배울 수 있었죠. 고등학교 때는 모델 UN 활동에 참여하면서 국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 경험이 제가 국제관계학을 전공으로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라틴 아메리카 연구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정치에 대해 더 깊이 공부했어요. 하지만 늘 유럽, 특히 독일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들과 작가들의 작품을 읽으며 그들의 생각을 존경하게 되었고 독일어를 독학하기 시작했어요. 베를린 장벽 붕괴와 같은 현대사적 사건들도 저의 관심을 끌었죠. 그래서 3학년 때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운 좋게도 베를린 국제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게 꿈만 같은 기회였어요. 유럽의 중심에서 국제정치를 공부하고 다양한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 세계를 더 넓게 이해하고 미래의 브라질과 세계를 연결하는 외교관이 되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 기대와 열정을 안고 저는 베를린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브라질을 떠나기 전 저는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더라고요. 하지만 제 열정과 호기심이 그 불안감을 압도했습니다. 베를린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제 심장은 마치 재즈 리듬처럼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곳과도 달랐습니다. 브라덴부르크 공항을 빠져나와 도시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저는 넋을 잃고 말았죠. 거리를 가득 메운 역사의 숨결이 저를 압도했어요.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현대적인 유리 빌딩들이 어우러진 모습은 마치 시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듯 했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이 멀리서 보였을 때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죠. 교과서에서만 보던 그 웅장한 모습이 실제로 제 눈앞에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옷차림은 제가 알던 브라질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세련되면서도 개성 넘치는 스타일의 눈길이 갔어요. 특히 젊은이들의 대담한 패션 감각은 저를 놀라게 했죠. 이 도시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그들의 옷차림을 통해 표현되는 것 같았어요. 베를린의 공기는 상파울루와는 전혀 달랐어요. 쌀쌀한 가을 공기가 제 뺨을 스치며 지나갈 때 저는 이 도시의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커피와 빵 냄새,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거리 음악가의 멜로디가 공기 중에 감돌았어요.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베를린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대학 기숙사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에 넋을 잃었어요. 멀리 보이는 브란덴부르크 문이 위험 있는 모습과 그 주변으로 펼쳐진 도시의 파노라마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티어가르텐의 울창한 녹지와 현대적인 포츠담 광장의 고층 빌딩들이 어우러진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이 역사적인 도시에서 제가 겪게 될 경험들을 상상하니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동서 베를린의 흔적이 공존하는 이곳에서 공부하게 될 생각에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날, 저는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학생이 있었어요. 바로 중국에서 온 리앙이었죠. 리앙은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유창한 것 같지만 약간은 어색한 영어로 모두의 주목을 받았어요. 그의 당당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끌렸습니다. 리앙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의 중국에 대한 자부심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는 중국의 오랜 역사, 풍부한 문화, 그리고 최근의 경제적 성장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왔다고 하자 리앙은 와, 브라질, 정말 아름다운 나라죠. 하지만 중국의 발전 속도를 보면 놀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대화가 깊어지면서 리앙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족 얘기를 꺼냈습니다. 제 아버지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이세요.
어머니는 국영기업의 고위 임원이시죠. 리양의 말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는 마치 당연한 듯이 덧붙였죠. 우리 가족은 베이징에서 꽤 영향력 있는 편이에요. 덕분에 저도 좋은 기회들을 많이 얻었죠. 리양의 배경을 알게 되니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와는 다른 리양의 배경에 약간의 부러움과 경외심도 느꼈습니다. 리양의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브라질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중국 학생의 입을 통해 들으니 그 실감이 달랐어요. 저는 호기심에 가득 차서 리양에게 더 많은 것을 물어보았죠. 중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군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말하자 리양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는 더욱 열정적으로 중국의 성과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속철도 네트워크, 첨단 기술 산업, 우주 개발 프로그램 등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러다 리양이 갑자기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 같은 나라들은 중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문화는 모두 중국에서 비롯된 거고 경제력도 중국의 발끝에도 못 미치죠. 처음에는 리양의 이런 발언에 약간 불편함을 느꼈어요. 사실 브라질에서도 K-팝이나 K-드라마의 인기가 꽤 높아서 한국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리양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풍부한 지식에 점점 압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것 같던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리양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단지 표면적인 모습일 뿐이에요. 한국 문화의 근간은 모두 중국에서 왔죠. 그들의 경제력, 중국의 일개 도시에도 미치지 못해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한국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직접 가본 적이 없다 보니 리양의 말이 정말 사실인지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죠. 게다가 중국 고위층 자제인 리양이 아시아 정세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의 말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리양과 자주 어울렸어요. 수업이 끝나면 함께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주말에는 베를린 곳곳을 탐방했습니다. 리양은 항상 중국의 이야기로 대화를 이끌었고 저는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의 이야기 속에서 중국은 마치 신비로운 동화 속 나라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리양의 부정적인 발언들도 계속되었어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어조로 비판했죠. 한국은 중국의 그늘에 가려진 작은 나라일 뿐이에요. 그들의 문화, 기술, 모든 것이 중국에서 온 거예요. 이런 리양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국제문화 수업 첫날,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설렘을 안고 강의실에 들어섰어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로 가득 찬 교실은 마치 작은 UN 총회 같았죠. 리양은 당당한 걸음으로 제 옆자리에 앉았고 우리는 서로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오늘의 주제가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상호 영향이라고 발표하셨을 때 리양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뭔가 대단한 말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토론이 시작되자 리양이 제일 먼저 손을 들었어요. 중국 문화는 아시아 전체 문화의 근간입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는 사실상 중국 문화의 변형에 불과해요. 리양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교실 뒤쪽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한국에서 온 민서였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민서가 말을 이어갔어요. 각 아시아 국가는 고유의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지만 그것이 한 나라의 문화가 다른 나라의 것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뜻은 아닙니다. 리양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녀는 빠르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잖아요. 문화적 영향을 받은 게 당연하죠.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시는군요. 한국은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었을 뿐 속국이 된 적은 없어요. 오히려 고구려는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략을 물리쳤죠. 교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리양과 민서를 번갈아 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리양이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리양은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도 현재를 봐요.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고 한국 같은 작은 나라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경제 규모만이 국가의 가치를 결정하진 않아요. 한국은 IT, 반도체, 조선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문화적으로도 K-팝, K-드라마 등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저는 그 자리에서 혼란스러움을 느꼈어요.
리양이 말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민서의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알고 있던 건 모두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른 학생이 끼어들었어요. 저도 민서 의견에 동의해요. 각 나라의 문화는 고유한 가치가 있고 서로 존중받아야 해요.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토론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교실은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저는 그저 듣기만 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나올 때 리양이 제게 다가왔어요. 이사벨라, 넌 내 말을 믿지? 그들은 그저 사실을 모르는 거야. 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양의 말만 들어온 제게는 여전히 그녀의 의견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기숙사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리양의 말과 민서의 말,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의견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로 밤새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도서관에 가서 아시아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들을 찾아봤어요. 리양의 말과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리양을 전적으로 믿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의 배경,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저를 압도했던 거죠. 이 경험은 제게 큰 혼란을 주었지만 동시에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켰어요.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페서 슈미트의 특별 강연이 있던 날 아침, 저는 가슴 한켠에 묘한 긴장감을 안고 강의실로 향했어요. 리양과 민서의 논쟁 이후로 제 마음속엔 작은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리양의 말을 믿고 싶어 했죠. 강의실에 들어서자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학생들의 표정이 모두 진지해 보였고 리양은 여느 때와 달리 조금 긴장한 듯 했습니다. 민서는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프로페서 슈미트가 강단에 오르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날카로운 지성이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 혁신과 경제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강연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슈미트 교수님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중국의 GDP 성장률은 놀랍습니다. 지난 몇십 년간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속도였죠. 리양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그 다음 말씀에 리양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러나 경제 규모만으로 한 국가의 기술력과 혁신을 평가할 순 없습니다. 이제 한국의 사례를 볼까요? 슈미트 교수님은 스크린에 그래프를 띄우셨어요. 이건 국가별 GDP 대비 R&D 투자 비율입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은 세계 1위예요. 2위인 이스라엘보다도 높죠.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리양이 말했던 작은 나라 한국이 이런 분야에서 세계 1위라니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탁 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리양이 말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의 문화산업입니다. 슈미트 교수님의 말씀이 이어졌어요. K-팝과 K-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는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거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어요. 이는 소프트 파워의 훌륭한 예시죠. 저는 슬그머니 리양을 쳐다봤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어요. 반면 민서는 차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슈미트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여러분, 한국의 이야기는 현대사에서 유례없는 성공 사례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요. 그런데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죠.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극적인 경제성장 사례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학생들의 눈이 커졌어요. 저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한국의 성공은 국제사회의 도움, 그리고 한국인들의 끈기와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특히 독일과 한국의 관계는 매우 특별해요. 1960년대 한국의 간호사와 광부들이 독일에 왔었죠. 우리는 이들을 파독 근로자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고국으로 보냈고, 이는 한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리양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게 보였어요. 반면 민서의 눈에서는 자부심이 느껴졌죠. 또한 독일은 한국에 차관을 제공했어요. 이 자금으로 한국은 주요 산업시설을 건설할 수 있었죠. 한국의 발전은 국제협력의 아름다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교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하지만 중국도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어요. 특히 전자상거래와 핀테크 분야에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기업들의 혁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또한 중국의 우주기술과 고속철도 기술도 세계적 수준이에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어요. 한 나라의 강점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특성과 장점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습니다. 강연이 끝나갈 무렵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국가의 가치는 단순히 경제 규모나 군사력으로만 평가할 수 없어요. 기술 혁신 능력, 문화적 영향력, 국민의 삶의 질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나라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강연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오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동안 리앙의 말만 믿고 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동시에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어요. 복도에서 우연히 민서와 마주쳤어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죠. 이사벨라, 강연 어땠어요? 나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저는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민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열린 마음으로 진실을 받아들이는 거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호기심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바로 대학 국제문화축제였죠. 이날의 경험은 제 유학생활 중 가장 흥미진진했고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답니다. 축제 당일 캠퍼스는 활기와 열정으로 가득 찼어요. 형형색색의 국기들이 바람에 나부꼈고 세계 각국의 음악이 공기를 가득 메웠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설렘을 안고 축제장으로 향했어요. 브라질 부스에서 잠깐 일하고 난 후 저는 다른 나라의 부스들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한국 부스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 광경에 저는 눈을 떼지 못했어요. 민서와 다른 한국 학생들이 준비한 부스는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학생들,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한식, 그리고 최첨단 IT 기기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큰 스크린에서 상영되고 있는 K-팝 뮤직비디오였죠. 이사벨라, 어서 와요. 민서가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겼어요.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지 않나요? 민서의 초대에 망설임 없이 부스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빠져들었죠. 먼저 한복 체험을 했어요. 아름다운 자수가 놓인 저고리와 치마를 입어보니 마치 한국 사극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번졌습니다. 그 다음은 한식 시식이었어요. 불고기, 김치, 떡볶이, 비빔밥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았는데 그 맛에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특히 김치의 독특한 맛은 제 입맛을 완전히 사로잡았죠. 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에요. 제 감탄에 민서는 뿌듯해하며 웃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T 기술 전시를 둘러보았어요. 가상현실 기기로 한국의 명소들을 둘러보고 최신 스마트폰으로 인공지능 비서와 대화도 나눠봤죠. 이 모든 것이 한국 기업들이 만든 기술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다 한국 기술이라고요? 제가 놀라워하자 민서가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한국은 IT 강국이에요. 우리가 만든 기술이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죠. 특히 삼성 같은 기업은 스마트폰, TV,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요. 민서의 말에 저는 더욱 놀랐어요. 삼성이요? 제 휴대폰도 삼성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기업인 줄 몰랐네요.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맞아요. 삼성은 단순한 전자제품 회사가 아니에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죠.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봐요. 이건 삼성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이에요. 저는 민서가 건네준 폴더블 폰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어요. 화면이 접히는 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죠. 와, 정말 신기해요. 마치 미래의 기술을 보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민서가 덧붙였어요.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세계 1위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자기기에 삼성의 반도체가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어요. 리앙이 말했던 작은 나라 한국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대신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제가 감탄했어요. 한국에 대해 많이 잘못 알고 있었네요. 앞으로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민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언제든 물어봐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려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문화와 기술에 대한 제 편견이 완전히 깨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이 바로 직접 경험하고 배우는 것의 중요성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한국 부스를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리앙이 말했던 작은 나라 한국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오히려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의 모습을 보았죠. 그때 중국 부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리앙이 부스 앞에서 열심히 중국 문화를 설명하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중국 부스도 인상적이었어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도자기들, 아름다운 서예 작품들, 그리고 현대 중국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많은 학생들이 관심 있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리앙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말에는 지나친 자부심과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거든요. 보세요. 이게 바로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 문화입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우리 문화를 배워갔죠. 리앙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묻어났어요. 주변 학생들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어떤 학생은 눈살을 찌푸리며 자리를 떠나기도 했죠. 리앙은 그런 반응을 알아채지 못한 채 계속해서 중국의 위대함을 강조했어요. 저는 한국 부스와 중국 부스를 번갈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두 나라 모두 자랑스러운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너무나 달랐거든요. 그때 민서가 다가와 물었어요. 이사벨라, 축제 재미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정말 좋아요.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럽기도 해요. 각 나라의 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문화를 이해하는 건 쉽지 않죠. 하지만 중요한 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문화에는 고유의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문화를 비교하고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라 각각의 독특함과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문화 이해구나 싶었죠. 축제가 끝나갈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훨씬 넓어졌거든요. 이제는 한 사람의 말만 믿는 게 아니라 직접 보고 경험하며 판단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변화를 겪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흥미로운 경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체코 프라하로의 학과 여행이었죠. 여행 전날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유럽의 또 다른 아름다운 도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리앙과 민서와 함께 여행을 간다는 사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거든요. 두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이 여행이 어떻게 될지 걱정되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베를린 공항에 모였어요. 리앙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고 민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서 있었죠.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베를린을 출발해서 프라하 바칠라프 하벨 국제공항에 도착해 입국 심사대에 갔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민서가 먼저 심사대로 갔는데 심사관이 그녀의 여권을 보자마자 밝은 표정으로 어서 오세요 라고 말하며 바로 통과시켜 주었거든요. 리앙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통과하지? 민서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한국 여권으로는 많은 나라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리앙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의 차례가 되자 심사관은 꽤 오랜 시간 여권을 살펴보더니 여러 가지 질문을 했죠. 리앙은 점점 더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심사를 마치고 나온 리앙은 화가 난 듯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중국보다 작은 나라인 한국의 여권이 더 강력할 수 있지? 우리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야. 이건 불공평해. 민서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지만 리앙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규칙을 정한 거야? 중국이 받아야 할 대우가 이게 아니라고. 제 차례가 되어 심사를 받는 동안 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생각했어요. 리앙이 항상 자랑하던 강대국 중국의 여권이 오히려 더 많은 제약을 받는다니 말이에요. 프라하에 도착한 후 우리는 호텔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민서가 중국어로 된 여행 가이드북을 꺼내더니 리앙에게 건넸어요. 혹시 필요할까봐 가져왔어요. 리앙 씨가 쓰고 싶으면 써도 돼요. 리앙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고마워라고 말했어요. 저는 민서의 배려심 깊은 행동에 감동받았고 리앙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프라하의 구시가지를 거닐었어요. 카를교를 건너면서 민서가 말했죠. 이 다리는 14세기에 지어졌대요. 그 시기에 동양에서는 조선 왕조가 건국되었고 중국은 명나라 시대였어요. 리앙이 놀란 듯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어? 민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세계사에 관심이 많아서요. 한 나라의 역사만 알면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민서의 넓은 시야와 지식은 정말 대단했거든요. 리앙도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프라하 성을 방문했어요. 웅장한 고딕 양식의 건축물을 보며 감탄하고 있을 때 민서가 말했어요. 이 성의 역사는 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대요. 그때 동양에서는 신라가 통일을 이루고 당나라가 번영을 누리고 있었죠. 리앙이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동양과 서양의 역사를 그렇게 잘 연결지어 생각해? 민서는 대답했어요. 역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한 지역의 사건이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큰 그림을 보려고 노력해요. 그 순간 저는 민서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더 넓은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태인 성당 앞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어요. 리앙이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 덕분에 많이 배웠어. 나는 항상 중국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얼마나 좁은 생각이었는지 알게 됐어. 민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문화교류의 아름다움이죠. 프라하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창문으로 쏟아지는 별빛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다고요.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넓히고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 여행의 의미를 곱씹어 보았어요. 문화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세계를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제화의 의미가 아닐까요? 이 여행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도 민서처럼 세계를 아우르는 넓은 시각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브라질에서 계속 공부를 하지 않고 독일에 온 선택을 한 제가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프라하 여행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서가 저와 리앙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이번 방학에 한국에 가보는 게 어때요? 제가 가이드 해드릴게요. 민서의 제안에 저는 즉시 동의했지만 리앙은 망설이는 듯 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녀도 동의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현대적이고 깨끗한 공항의 모습에 첫인상부터 좋았거든요. 리앙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서울에서의 첫날, 우리는 광화문 광장을 방문했어요. 민서가 설명해 주었죠. 이곳은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한국 역사의 중심지예요. 근처의 세종대왕 동상을 보며 한글 창제의 의미를 듣고 저는 감동받았어요. 리앙도 관심 있게 들었죠. 다음 날 우리는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을 방문했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 역사를 보며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와, 한국이 이렇게 많은 기술을 개발했다니 믿기지 않아요. 제가 말하자 민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나라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국민들의 노력 덕분이에요. 저녁에는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즐겼어요. 강변의 아름다운 야경을 보며 리앙이 말했죠. 사실 한국에 대해 많이 오해하고 있었어. 직접 와서 보니 정말 대단한 나라야.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도 만들어졌죠.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어떤 독특한 문화요? 민서가 설명해 주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치맥 문화도 그중 하나예요. 치킨과 맥주의 조합이 이렇게 대중화된 나라는 한국뿐이에요. 그리고 빨리빨리 문화, PC방, 노래방 문화 등도 한국의 독특한 문화죠. 리앙이 맥주를 마시며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 이런 문화들이 어떻게 생겨난 거야? 민서가 대답했어요. 급격한 발전 과정에서 생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런 문화들이 발달했다고 해요.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도 즐거움을 찾으려는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 이런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죠. 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흥미로워요. 발전 과정의 어려움을 이렇게 독특한 문화로 승화시키다니 대단해요. 그때 저는 문득 우리가 밤늦게 세 여자가 함께 강변을 거닐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런데 민서야, 이렇게 밤늦게 돌아다녀도 괜찮아? 브라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말이에요. 민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치안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여자들이 밤늦게 다녀도 크게 위험하지 않아요. 물론 조심은 해야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정말 안전한 편이죠. 리앙도 동의했어요. 맞아, 나도 그걸 느꼈어. 중국도 안전한 편이지만 이 정도는 아니야. 정말 놀라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정말 그래요. 브라질에서는 밤에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것조차 위험한데 여기선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다니 한국의 치안이 정말 부러워요.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의 발전과 안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까지 고려하는 나라.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여행 중반, 우리는 경복궁과 북초나 농마을을 방문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죠. 리양도 한국의 전통 건축에 감탄했어요. 마지막 날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며 민서가 말했어요.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발전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배울 점이 많죠. 다른 나라들의 장점도 인정하고 배우려고 노력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어요. 리양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한국을 떠나는 날 우리 셋은 공항에서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이 여행을 통해 우리는 각자의 편견을 깨고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비행기에 탑승하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난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어.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려면 직접 경험해봐야 해. 그리고 모든 나라는 배울 점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지. 그렇게 저희 셋은 베를린으로 돌아왔고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양이 제안했어요. 우리 다음에는 중국에 가보자. 내가 한국에서 민서가 가이드했던 것처럼 중국에서 가이드해줄게. 중국도 정말 좋은 곳이 많아. 저는 좋다고 승낙했지만 민서는 쉽게 승낙하지 않고 망설이는 모습이었죠. 한참 망설임 끝에 자신은 이번엔 빼달라고 한사코 얘기하였지만 저의 끈질긴 매달림 끝에 반강제적으로 승낙했어요. 하지만 정말 민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가는 걸 정말 싫어하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음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벨라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저는 한국에 대해 말씀하시는 슈미트 교수님의 특강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한편으로는 K-팝이나 K-드라마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한국의 인지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아직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많다는 점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세계는 넓고 다양하니까요. 앞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더 많아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이 세계인들에게 알려져서 한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외교관의 꿈을 가진 이사벨라 씨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녀의 꿈이 이루어져 언젠가 한국과 브라질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감동적인 사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사연들을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사연으로 전하는 옹기 감동뚝배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늘 따뜻한 감동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